우선 포스터부터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오프닝의 시간을 좀 번 사이에 그래도 20분이 다. 제가 계속 고정적으로 20분 이제 오시는데, 영화를 못 보신 분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것도 네이버에서 친절히 준비해 놓은 자료를 제가 조금 수정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우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의 이제 순수 혈통, 프랑스의 이제 상위 프로의 딸 부잣집 부부가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4명의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첫째는 아랍인, 둘째는 유태인, 셋째는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집안은 이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다. 만날 때마다 작은 마찰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거 보는 부모님도 조금씩 표정이 굳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은근 허당 아랍인 첫째 사위, 이 친구죠. 그리고 찌질 허세 유태인 둘째 사위, 두 번째 유태인, 세 번째 아부 장렬 중국인 첫째 사위. 이렇게 해서 3명의 사위로 거의 중반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또 이들은 모였다 하면 사사건건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이제 비정상회담이 따로 없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서로 시비가 붙고 하는 것도 재밌죠. 말장난도. 그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클로드 부부에게 이제 막내딸은 계속 프랑스인 순수혈 쪽과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이제 하죠. 그런 막내딸이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깜짝 선언을 하고, 이 부분 되게 재밌죠. 이 둘이 신나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말 듣고, 그리고 예비 사위 샤를이라는 이름을 듣고 굉장히 이제 기쁨에 들뜬 상태로 만나는데, 네, 예상치 못한 이제 아프리카인이 이제 예비 사위로 나오고, 기존의 이제 가족, 그 부모님 자체도 약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기존에 있던 사위들도 새로운 흑인 사회를 막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써요. 파파라치 같이 이제 조사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이제 나름의 자기 모순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나름의 이제 우리가 프랑스인 흑인을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아프리카 흑인들도 프랑스인을 반대하는 그런 갈등도 같이 생기고, 그러지만 그래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화합의 결혼식을 이룹니다. 그래서 줄거리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어서 우리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한번 영화 속에서 살펴볼게요. 난 내가 중동에 온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인데 중동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명동 가서 야, 중국 방송 나오고 중국인들이 더 많아. 내가 중국 거리인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이랬었는데, 분명히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잠잠하지만, 그것처럼 이 프랑스에서도 이민 문제, 이민 사회 때문에 이런 식의 약간 비꼬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첫째 사위가 국선 변호사로 나와요. 국선 변호사인데 그것도 이제 아랍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랍인들이 프랑스 일자리를 훔친다, 더 강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와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가 뭐 우리나라 일자리를 이제 가져간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언급이 될 때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중국인과 유태인의 나름의 경제 갈등. 우리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금도 막 유태인의 뭐 금융교육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2014년 건데도 굉장히 신박해요. 유태인은 약간 찌질하게 나오고, 중국인이 금융 강국으로, 특히 금융 직원으로 나오고 이러죠. 너희 가게들 내가 사들이고 있다. 중국인들 때문에 유태인들이 많이 거덜났다. 아직도 유태인이 금융가를 장악한 줄 알지? 아니, 지금은 중국인의 시대야. 우리 제주도 땅도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인의 파워를 이제 적극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세는 중국이다.
땅 몽땅 사들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 막 금융 이러면 이스라엘 생각했는데 최근에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나 보다 확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관습의 차이도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는 게 이 할례예요.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우리나라 포경수술과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럽인 입장에서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껍질 왜 벗기는지 모르겠다. 계속 그 문화 관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죠. 그렇게 소중한 걸 왜 자르는 거야? 고추가 사라졌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아가서 그래도 우리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 아주 태어나자마자 일찍 해서 괜찮은데 이슬람교는 6살에 한다고 오히려 막 비아냥하면서 야만적이라고 막 해요. 6살짜리에 고추를 이제 딴다. 포경수술을 할래 한다. 근데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거의 초등학교 때 하고 이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더 이 사람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제 야만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습 차이가 중간중간 나오고 또 이제 야만적이라고 대놓고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유태인 되게 행사 속에서도 이 작은 모자를 쓰고 하는데 가려워서 못 사겠다, 못 참겠다. 그리고 이 의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 부르카, 이 부르카에 대해서 약간 이슬람 아랍 쪽에서 여성분들이 쓰는 의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금지하는 나라들. 그래서 보시면 완전 전면 금지, 전면 금지, 프랑스. 우리가 정말 똘레랑스의 나라, 여러분 똘레랑스라는 말 아시죠? 이제 관용과 이제 포용, 화합의 자세를 갖고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 이제 전면 금지가 가장 이제 많이 있어요. 뭐 독일, 또 부분 금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이래요. 나름의 이 부르카 금지를 하나 법으로 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는 사회 안전. 그래서 이게 결국 신체에다 가리고 얼굴 가리고 하는 거 보니까 신원 확인이 안 된다. 계속 유럽에서 테러가 생기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한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묘한 입장인데 부르카라는 의상 자체가 특히 이슬람에서 여성을 핍박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 인권적으로 해서 그런 여성들의 인권을 자기네들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준다는 입장 하에서 나름의 이제 금지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 내에서도 의상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히잡, 차두르, 니카, 부르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것까지는 이제 허락을 한다, 허용을 한다. 그리고 니카카 부르카는 이렇게 얼굴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금지한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그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의 자유다. 너네가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종교적인 핍박, 문화적인 차이를 배려하지 못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의 종교 차이, 또 약간 되게 카톨릭을 되게 재미있게 나온 것 중에 하나죠. 나는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부가 되게 가볍게 나와요. 대가족을 거느리기 참 힘들다. 하면서 자기는 자기 이제 옷 쇼핑하고 그러니까 성의 없게 듣는 그런 뉘앙스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그 장모님이 그 장모님 집에 초대했을 때 나름의 이제 장식품으로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제 가족 나름의 손주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야. 그런데 이제 가고 나서 이 두 사위들이 할머니가 예수님 홍보하고 가셨네 라고 약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는 예언자일 뿐이야. 그리고 뭐 이모부 말이 맞아. 그냥 예언자다 불행이지. 이런 식으로
나름의 종교적으로 했을 때 예수를 보는 입장 시각이 다른 이 종교적인 차이를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뭐 유대교, 가톨릭교, 이슬람교 자체가 예수의 존재 자체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그것 이렇게 재밌는 상황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도 이걸 종교 토론이나 뭐 갈등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스치듯이 재밌게 표현한 것처럼 센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장모님이 원하는 이제 독실한 카톨릭 집안답게 다 같이 이제 성당에 오는 이런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 종교 화합의 모습. 사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죠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비위를 너무 강성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막내딸의 이제 마지막 사회에서도 가톨릭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종교를 중요시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건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큰 테러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샤를리 에보드라는 이 신문사에서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만평을 이제 자주 쏟아냅니다. 뭐 김정은에 대한 것도 많이 쏟아내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조금은 가볍고 잔인하기도 하고 뭐 혐오스러운 이런 풍자를 자주 하는데 그 소재 중에 무슬림과 무함마드 이런 종교적인 이슬람교에 대한 풍자도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감으로 인해서 이 샤를리 이 회사, 이 신문사, 언론사에 큰 테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추모 물결이 일어나고 또 반이슬람 문화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맥락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프랑스의 이슬람 회당서 84세 노인이 이제 총격을 가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 종교 생활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이제 쏜 거죠.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80대 남자가 똘레랑스나 프랑스에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달기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프랑스에서 이슬람 혐오 반대 시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런 이슬람 혐오 자체를 또 반대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혐오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서로 이제 나라에 포용하는 그런 시위도 같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내부적으로도 다른 흐름이 같이 이제 부닥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2015년 아까 말한 그 테러, 샤를리 그 테러의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법정에 이렇게 서고 그 자체에 대해서 또 계속 이제 2020년 9월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 논란, 그리고 추모의 물결,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다시 이런 떠오르는 테러들 이런 것들 통해서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참 우리나라 코엑스에도 한번 테러 예고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많은 막 이제 논란의 기사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뭐 마음적으로는 포용하고 다 같이 살면 좋아요라고 하는 것과 실제적인 테러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외에도 식습관 차이까지 이제 한 번에 보고 나서 다음 이야기 나눌게요. 명옥님, 우리나라는 허용하나요? 지금까지 금지법으로 벌금까지 내고 이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자세히 찾아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연님, 유럽에 너무 테러가 많았죠. 그 많았고 지금도 계속 어떤 테러만 나면 항상 이슬람 세력을 다시 이제 조사하고 이러니까 그 경계가 끊임이 없죠. 그 식습관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식습관 차이, 뭐 이렇게 먹는 거 식탁을 문화로 해서 그게 나오는데 돼지고기는 안 먹지만 꽉 먹히진 않았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슬람 문화. 그래서 전통이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다. 이렇게 했고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비꼬죠.
그리고 중국인한테는 짜장면이나 만들 것이지라는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고, 요상한 중국 요리 먹어서 약간 배고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나마 조금 이제 노력하는 입장, 뒤쪽 후반부에 가면 똑같은 이제 요리에서도 이제 다르게, 그래서 중국 요리, 유태인을 위한, 이슬람을 위한 조금씩 다른 성향으로 이제 준비하기도 하죠. 좀 포용하는 느낌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름 맞춤형으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감동이긴 한데 저는 그 맞춤형이 저한테는 맞지 않아요 라고 이제 하지만, 나중에 또 서로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나의 신념을 꼭 지키는 것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화합의 분위기로 좀 이제 진행이 되죠.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우리의 식문화, 우리의 식습관 문화 중에 하나, 보신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오래된, 그리고 사실 여름 때마다,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했지만 매년 여름마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갈등도 있고 외국의 할리우드 스타나 곳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게를 먹는다. 국영외교부가 한국 개고르기 금지 이제 막 압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이야기를 해요. 개국에는 약간 이제 좀 어려울 수, 너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제 예로 접하기만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인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내 일부라면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할까요?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굉장히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적인 편견이 있는 가득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항상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방어를 해요. 그래서 이 누가 봐도 약간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이 장인어른도 내가 뭐 드골 지지자로서 살짝 흥분했던 거지만 나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야. 이런 식의 뉘앙스를 떼요. 드골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샤를 드골, 샤를이라고 했을 때 흑인 이름인데 샤를 드골 할 때 그 샤를 나는 드골 지지자예요. 그리고 나도 드골 지지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드골이 어떤 의미인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드골, 샤를 드골은 이제 우선 군인이자 정치가이자 대통령도 맡았었고 유럽 민족주의의 부흥, 그래서 1960년 그 세계 2차 대전 때 힘들었을 때 반나치 레지스탕스를 이끌고 굉장히 우리 프랑스, 유럽 중심, 우리 프랑스 대빵, 약간 국뽕 같은 느낌으로 그걸 주창했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식민지도 철폐하고 이래서 아까 그 분이 이제 나도 드골 지지자다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여러 의미에서 나는 드골 지지자 이러면 나는 되게 애국심 많고, 오히려 따지면 되게 애국자고 우리 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넘치고 우리 민족적인 성을 되게 강조하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난 드골주의자야 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 난 정말 너 민족 투사 같고 이런 입장이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국제 결혼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드골주의자고 좀 보수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이민자한테 딸을 이제 3명이나 줬는데 니들은 프랑스에 해준 게 뭐니? 라고 은근슬쩍 이런 이민자 갈등들이 나오긴 해요. 우리나라 중심, 우리의 민족적인 생체가 좀 강한 생각이죠. 거기서 이민자 협회 코스프레냐? 우리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민자인 거죠. 다 넘어오니까. 그리고 이들도 아주 이제 어, 습관적으로 내뱉는, 중국에는 이야기할 때 성룡이랑, 그리고 아까 아랍인 말했을 때 빛나덴 9.11 테러의 그 당사자의 굉장히 큰 혐오고 욕인 거죠. 그리고 아랍인도 이소룡, 여기는 우디 알렌, 이렇게 해서 유태인 디스하고, 또 그 중동 놈들도 뭐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에 같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도 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더 강하게 이렇게 말버릇적으로 비하의 발언, 혐오의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렇게 서로서로도 디스하고 이렇다가 또 흑인이란 대상을 보고 또 이제 수많은 혐오 발언을 내뱉던 사람들도 인종차별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나는 혐오주의자는 아니야. 혐오성 발언을 내뱉지만 아니야. 이거는 약간 나는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받아들이면 하여튼 이 친구도 굉장히 이런 모순적인 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우리 반 애들이 싸워. 근데 다른 반과 대항전 했을 때 우리 반 똘똘 뭉치듯이 이 셋은 티격태격 했는데 또 다른 외부의 적 생겼을 때 서로는 뭉치고 또 이제 차별을 두기도 하죠. 타자화시켜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셋이 중반까지 친해지고 나서는 이제 어, 중국인, 유태인, 아랍인은 되는데 흑인은 왜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서로가 다 각계 플레이면 상관없는데 셋이 이제 우리가 됐을 때 우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또 그들이 되고 또 타자화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딱 이 프레임 안에 잘 담고 있는 게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흑인 아빠가 딱 이 창틀로 보는 건데 보시면 이 유태인과 중국인, 아랍인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셋은 어떻게 뭉치게 됐죠.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와 그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 딱 이 경계선과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아닌 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이런 프레임 영상으로 담고 있고, 또 이것을 아버님은 프랑스의 현 모습이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이민자들이 많고, 다양한 색깔이 묶여 있는데, 그 면에서 또 흑인은 배타적인 거죠, 아직도. 그런 것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셋이 똘똘 뭉치고 나서 막내딸이 가격했다. 그리고 막내딸에 대한 조금 막내딸까지 흑인이랑 해요. 흑인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장모가 요리 준비하는 데에서도 부잣집 마하니드까지 이슬람으로 개종하다니 이 나라 아주 끝장났네. 그리고 되게 화합하고 포용하고 똘레랑스의 나라인 프랑스이지만 그 내에서도 분명히 급이 있고 그 다양한 문화 내에서도 차별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랍인과 중국인과 이 유태인이 밖에서 이렇게 사회들이 놀고 있을 때 그 프랑스 순수 이웃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말에도 일 시키냐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노동자 취급을 하는 거죠. 약간 비하 무시 발언이 스며들어 있는 거고 뭐 정원 사냐고 뭐 성탄절에도 일 시키냐 이렇게 생각도 있어요. 표정 아주 날카롭죠. 그 친구. 네, 실제로 우리는 이제 다문화 사회에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많이 말이 나오는데 어, 네, 미안님. 코로나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서로 감시하고 이러고 집단 문화. 한참 이제 우리가 중국인들 막 엄청 비하하고 이렇게 했기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국인이 더 훨씬 더 적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주연이 안정환 생각난다. 주연이 뭔가 이제 어, 안정환 하니까 또 느낌이 이제 되는데 요즘 애들은 안정환은 그 예능인으로 안 돼요. 예능이 하도 많이 나와서 2002 월드컵 하면 거의 이제 18년 전이죠. 네, 우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 간단히 같이 볼게요. 항상 우리도 아까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배타적이다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는데 이분들도 나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나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보라? 절대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인종차별은 아니야. 나는 인종차별은 아닌데 흑인 며느리였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거를 앞에 붙여요.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지금 세대에 하면 나쁘다는 거, 정말 악하다는 건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담고 있는 거죠. 나도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뭐 백인 사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툭툭 내뱉는 거죠. 근데 조금씩 뒤에 가면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자기 고백의 시간을 계속 가졌던 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나의 차별과 편견, 혐오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혐오 표현은 아니고 나는 재밌게 하는 거야, 농담이야 이런 많은 것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혐오가 일 아니고 당신 혐오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결국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가지고 좀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편견 때문이다. 이때부터 식탁도 다양하게 꾸미고 좀 더 배려의 이제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서로 지난번 일은 우리 미안하게 됐다. 서로서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아까 딱 우리가 채팅창 때 했던 말이죠. 사실 우리 모두 약간은 다 인종차별주의를 갖고 있죠. 나는 절대 인종차별 안 해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기본적으로 더 유연한 나의 자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영화에서도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이후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어, 굉장히 이제 아까 드골주의자고 애국심이 이제 많은 장인 어른을 위해서 사위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비위를 맞춰줍니다. 프랑스 국가를 듣는데 소름이 끼친다. 우리 따지면 애국가 듣는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외국인 뭐 쌤이랑 막 오치랑 이런 많은 사람들 왜 애국가 열심히 막 불러주고 이러면 우리가 되게 벅차오르고 좋은 것처럼 어, 이런 약간의 퍼포먼스를 같이 해주기도 하죠. 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요리도 이렇게 같이 다르게 좀 준비하고, 그 굉장히 재밌는 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 눈, 눈은 우리 아시아인, 이 수염은 이제 유럽인, 이런 거 다 같이 이렇게 딱딱 특색에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눈사람 안에 이 성격을 이렇게 담은 것. 그래서 이런 씬 자체가 서로 화합의 이미지를 이렇게 담아주죠. 그리고 이 흑인 아버지가 물과 기름이 안 섞여요라고 했을 때 우유랑 커피랑은 잘 섞이는데 라고 하면서 카페라떼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낚시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껴안고 우리 베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껴안고 결혼식장에 같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화합하고 이제 세계여행 갈 때 골고루 들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결국은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참아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해피엔딩 약간 짜고 친 드라마 같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죠.